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페이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영역에서 그다음 주파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지, 그때 저항, 인덕터, 캐패시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배웠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저항, 시간상에서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이게 페이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대로 저항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었죠? 인덕터가 있었죠. 이렇게 인덕터, 이게 L이 시간상에서 이 L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고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I라고 하면 이때 인덕터는 V는 L, dt, di라는 식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지난 학기 인덕터 캐패시터를 학습하면서 배웠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인덕터라는 거는 그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으로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저장된 에너지가 다시 전류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변수가 뭐가 된다고요? 이런 전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이 뭐 암기는 아니지만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 공식을 익혀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거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풀었는데 이걸 우리가 페이저로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J 오메가 L 이라는 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주파수 영역에서는 인덕터가 뭘로 된다? 저항처럼 동작한다고 했어요. 저항처럼. 엄밀히 말해서는 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라고 우리가 했는데, 자, 아무튼 저항처럼,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저항처럼 동작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주파수 영역에서 인덕터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캐패시터 보고 있잖아요. 캐패시터. 자, 그럼 캐패시터는 어떻게 되죠? 이게 캐패시터는 한번 해봅시다. 이게 C가 되는 거죠. C가 되고 이거 시간상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V라고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 I라고 하면 캐패시터는 C는 DT분의 dV가 된다라는 공식 배웠어요. 왜 이 공식이 되냐 하면 캐패시터는 전기장이잖아요. 전기장. 인덕터는 자기장이고 이건 전기장이에요. 즉 전압의 변화를 전기장의 에너지로 변환시켰다가 그 변환된 전기장이 뭘로 바뀝니까? 전압으로 다시 바뀌어서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전압이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페이저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페이저 형태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 페이저는 똑같이 이제 심벌은 똑같고 J 오메가 C분의 1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J 허수가 지금 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오메가는 뭐라고 했죠? 각속도로 라디안 퍼 세컨. 각주파수로도 쓰인다는 거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 캐패시터도 어떻게 동작한다고 했죠? 주파수 영역에서는 저항처럼 동작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저항처럼 동작하는데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는 임피던스라는 거를 이렇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럼 임피던스가 뭔지 우리가 한번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항이라는 거 우리가 페이저 모드에서잖아요. 페이저 모드에서 저항이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인덕터는 이렇게 J 오메가 L. 그 다음에 캐패시터는 이렇게 J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주파수 영역, 이게 다 주파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임피던스라는 거, 자, 우리가 이게 저항이라는 게 여기 이 변환된 인덕터나 캐패시터가 주파수 영역에서는 저항처럼 동작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항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항이라는 거 뭐 1옴, 10옴, 뭐 1메가오hm 같은 거는 뭡니까? 실수잖아요, 실수. 근데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인덕터나 캐패시터를 보면 뭐를 갖고 있죠? 이처럼 허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허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의 저항, 즉 DC 회로에서 우리 1학기 때 했던 DC 회로에서 배웠던 저항의 개념을 여기까지 확장시키려면 뭔가 새로운 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수를 또 포함해야 되니까. 주파수 영역에서는 호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임피던스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임피던스. 임피던스. 자, 임피드가
뭐를 의미합니까? 뭐 방해하다 그런 걸 의미하잖아요. 임피드가. 임피던스라는 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 리지스턴스도 저항이잖아요. 저항하다라는 뜻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DC 회로에서의 어떤 작은 의미고 허수 개념, 주파수 영역에서는 우리가 임피던스를 쓴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시간상에서는 우리가 저항의 개념을 쓰지만 주파수의 개념에서는 우리 주파수 영역에서는 뭘 쓰냐면 임피던스라는 걸 우리가 쓴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임피던스는 뭘로 이루어졌죠? 복소수로 이루어졌죠. 컴플렉스 넘버. 왜냐면 실수 더하기 그 다음에 J라는 실수, 그렇죠? 이게 허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허수. 그럼 이 허수를 이루는 게 뭐라고 했죠? 인덕터, 그 다음에 저항이 허수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저항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썼잖아요. 시간상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오음의 법칙을 썼는데 이 주파수 영역에서의 임피던스도 똑같이 오음의 법칙이 통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서는 우리가 저항을 표시할 때 이 오음의 기호를 썼는데 그럼 주파수 임피던스는 어떤 기호를 쓰느냐? 똑같이 오음이라는 기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임피던스의 개념은 좀 더 넓은 주파수 영역에서 사용되는 어떤 개념이고 그 임피던스는 실수인 저항과 그 다음에 허수인 인덕턴스하고 캐패시턴스의 저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회로가 있고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임피던스는 우리가 저항은 보통 이제 R로 표현하는데 임피던스는 이렇게 Z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Z를 쓰는데 이게 페이저에서는 볼드체를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볼드체의 Z를 우리가 주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이게 J 오메가 L이고 그다음에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때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뭘로 동작한다고 했죠? 이것도 하나의 저항처럼 동작한다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저항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시간상에서의 저항처럼. 그러면 이게 저항의 법칙 그대로 오음의 법칙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바라보는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Z는 J 오메가 L 직렬이게 되는 거죠. J C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렬일 때도 한번 볼까요? 병렬일 때 이렇게 있고 여기서 보면 이게 J 오메가 L이고 허수가 나오는 순간 이런 표현이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주파수 영역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서 바라보는 Z 병렬 P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면 똑같아요. ZP는 자 이것도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하고 이것도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어디서? 주파수의 영역에서. 하지만 이걸 허수가 갖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임피던스의 개념이고 똑같이 오음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L이 되고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병렬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임피던스의 개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임피던스가 여기 Z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했는데 이 임피던스를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역수를 취하면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어드미턴스라는 게 나옵니다. 어드미턴스. 자, 우리가 보통 임피던스 저항에 대해서는 그냥 시간상에서도 저항 R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도 I라고 했어요. 그 말은즉슨 여기 실수 허수가 있는데 저항은 항상 여기 요 영역에 존재하는 놈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역수를 취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요대로 되는 거죠. 요대로. 그러니까 이 저항의 어드미턴스가 뭐냐 하면 R분의 1로 우리가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덕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덕터는 L은 앞에서 배웠죠. J 오메가 L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럼 인덕터가 어디에 위치합니까? 인덕터는 항상 허수 여기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복소 평면에서 여기 갖고 인덕터는 얼마의 각도를 갖고 있는 거죠? 90도의 각도를 갖고 있는 거죠. 인덕터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절대값의 90도.
이게 표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허수만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에 우리가 역수는 아마 어떻게 j 오메가 L분의 1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덕터의 우리 어드미턴스가 뭐냐 하면 j 오메가 L분의 1로 바꿔 써준다는 거예요. 즉 역수예요. 임피던스의 역수가 뭐냐? 어드미턴스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캐패시터는 j 오메가 c분의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는 좌표에서 어디에 위치합니까? 마이너스. 실수는 없고 허수만 있는데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캐패시터가 위치하는 좌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주면 오메가 c분의 1 절대값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90도. 우리가 극좌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역수를 취한다. 어드미턴스를 과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의 역수니까 j 오메가 c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 임피던스 z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저항으로 뭐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옴으로 쓴다고 했죠. 옴. 그러면 옴인데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쓰느냐? 어드미턴스. 여기 나오죠. 어드미턴스. 이 실수의 어드미턴스. 요 실수 저항 R의 어드미턴스 R분의 1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컨덕턴스. 어드미턴스라는 거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그 전체 안에 중에 우리가 실수 부분을 컨덕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같이 허수 부분을 우리가 substance라고 부릅니다. 즉 그리고 어드미턴스 우리가 이거는 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드미턴스 뭐냐면 Gmass라고 합니다. Gmass. 시멘스라고도 하고 Gmass라고도 하고 독일 회사 이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Y는 S라고 불립니다. 즉 요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역수의 관계다. 즉 그리고 시멘스를 S라고 표시하고 볼드로 혹은 간혹가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옴의 역수라는 거.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덕턴스하고 서브스탄스라고 알아봤는데 어드미턴스에 우리가 이걸 좀 더 정리를 해주면 자, 임피던스를 뭘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임피던스가 이렇게 실수처럼 이루어지고 허수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실수 더하기 허수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즉 x 더하기 j 다시 한번 써봅시다. 요거대로 이거를 쓰면 실수하고 허수를 이루어지는데 자, 실수 R 그러니까 저항은 요거잖아요. 실수가 갖는다는 건 그냥 저항 성분만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X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죠. 임피던스는 그러면 요거는 저항 성분이고 요거를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죠. 이 전체는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해요. 이 전체 R 더하기 JX는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거고 여기 J에서 이 X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인덕터도 되고 캐패시터도 되는데 이 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리액턴스라고 부른다. 리액턴스. 즉 임피던스라는 거는 저항과 레지스턴스와 리액턴스로 이루어진다면 지금 리액턴스의 한국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리액턴스라고 쓰겠습니다. 리액턴스 레지스턴스와 리액턴스로 이루어졌다. 자, 리액턴스는 뭐냐면 이제 허수 텀을 의미합니다. 그럼 허수라는 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인덕터나 아니면 캐패시터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드미턴스는 뭐라고 했죠?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라고 했잖아요. 임피던스의 역수. 임피던스의 역수를 우리가 해주면 자. R 더하기 J, X가 있는데 이거의 역수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어드미턴스가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주면 자 R 빼기 X 해서 정리를 해주면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고 R 빼기 자 이거 좀 지워주겠습니다. 빼기 J, X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 실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가 이제 요게 되는 거고, 허수는 이제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실수 텀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컨덕턴스라고 부른다 이거죠. 컨덕턴스. 즉, 어드미턴스의 이 실수 텀을 우리가 컨덕턴스가 부르고, 어드미턴스의 요 허수 텀을 뭐라고 하냐? 서브스턴스라고 부르고, 이게 전체를 어떻게 뭐라고 하냐? Gmass라는 단위로 쓴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높아심으로 한 번 더 정리해주면 자, 임피던스라는 거는 저항하고
뭘로 나눠지냐? 리액턴스로 나눠지고, 이 리액턴스는 허수다. 이거는 실수다. 라는 겁니다. 그럼 허수로 갖고 있는 값은 뭐냐면, 인덕터,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된다. 캐패시터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다시 역수로 취하면 어드미턴스라고 해갖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준다 이거잖아요. 어드미턴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쓰이는 저항을 옴이라고 했는데 어드미턴스에서 쓰이는 저항은 뭐라고? 지멘스라고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임피던스라는 게 실수하고 허수로 나눴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도 어떤 실수하고 그다음에 허수를 가질 거예요. 이것도 그때 이 실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컨덕턴스라고 부른다. 컨덕턴스. 어드미턴스 안에 실수를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부르고 이 허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서스턴스라고 부른다. 라고 여러분이 용어를 확실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피던스의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임피던스 구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회로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이제 볼드잖아요. Z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주어진 게 문제에서 뭐냐? 오메가는 5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거는 5 라디안 퍼 세컨이라는 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시간상에 지금 이거는 시간상이잖아요. 시간상의 회로를 우리가 이제 주파수상의 회로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죠? 캐패시터가 있잖아요. 캐패시터. 이 캐패시터를 이제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주고 캐패시터 0.2 페롯이 되는 거네요. 이거를 우리가 시간상에 있는 거를 주파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주냐면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 거고 J고 오메가는 5 라디안 오는 거고 C는 0.2가 되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J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덕터 2헨리가 있네요. 2헨리는 우리가 주파수에서 하면 J 오메가 L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J가 있고 자, 오메가는 5가 되는 거고 인덕터 2니까 J 10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0.5 페롯인데 이것도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J 5 곱하기 0.5분의 1이 되고 우리가 이걸 해주면 마이너스 0.4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거 저항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저항은 주파수에서 그대로 온다고 했죠. 이거를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풀어 써주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자, 요거 보이시죠? 이 마이너스 J가 여기 오는 거고, 요 놈이 요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인덕터는 어떻게 돼? 요거 요 놈인 거죠. 이게 오고 주파수상에서 요게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자, 이렇게 주파수상에서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주파수 페이저 형태로 우리가 이제 바꿔줬는데 여기서 이렇게 변환시켜주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똑같이 우리가 오메 법칙 똑같이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를 구해주고 있는데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구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렬이죠, 병렬. 병렬이니까 우리가 회로를 다시 그려주면 자, 이렇게 시공이 될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 직렬이죠, 직렬. 직렬인데 지금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J하고 플러스 J12 지금 직렬이잖아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으로 주로 표시를 해주는데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임피던스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요. 왜냐면 실수하고 허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 합친 거를 그림으로 못 그리잖아요. 캐패시터와 인덕터를 합친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이 못하니까 그냥 이런 네모 박스, 긴 네모 박스로 그려주고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9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주면 됩니다. J 9옴.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저항하고 캐패시터도 합치는 심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실수 6옴하고 0.4하고 병렬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또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건 요겁니다.
이건 어떻게 돼, 이거? 또 이거 실수잖아요. 그렇죠? 실수고. 그러면 이거 실수래. 직렬이잖아요. 직렬. 그럼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해주면 자, 10이 되는 거고 여기 또 박스로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하고 해서 J가 되고 이거는 J9 더하기 6J 빼기 0.4가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요 J래요. 요 Z 임피던스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10 병렬 가로치고 J9 더하기 가로치고 6 마이너스 0.4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쭉 풀어주면 여러분이 뭘 사용해서 풀어줄 수 있습니까? 계산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주면 어떤 값을 얻냐? 4.255 더하기 J 4.929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죠? 임피던스는 뭘로 표현한다? 옴으로 표현한다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산기를 통해서 답을 도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저를 좀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하다 보면 디그리하고 라디안이 있는데 그럼 어떤 모드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디그리 모드를 선택하고 라디안 값을 넣어주면 이상한 값이 나오고 라디안 모드를 선택하고 디그리 값을 넣어주면 값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예제 문제. 자, 여기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400 사인 3000t가 되어 있고 이 저항 1.5K 옴으로 표현이 되고 자, 이거는 3분의 1 헨리고 인덕터입니다. 이것도 저항, 이거는 1K 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캐패시터가 오고 이게 6분의 1 마이크로 페럿 서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이제 지금 이거 여기 구하는 게 IT인데 우리가 IT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변환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파도 영역으로 변환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메가가 먼저 얼마죠? 여기 3000 라디안 퍼 세컨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사인이잖아요. 여기 사인인데 여기에 똑같은 코사인 3000t를 더하면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42의 J 얼마가 되죠? 3000t가 되는 거죠. 자, 아마 여러분 이거 보고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 강의를 정확하게 안 본 겁니다.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는 이게 코사인으로 바뀌어줘야 된다고 했죠. 코사인. 그럼 코사인으로 바뀌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코사인 3000t 빼기 90 디그리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고 그러면 여기다 J 40 사인 3000t 빼기 90 디그리 하면 이때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42의 J 3000t 빼기 90 디그리로 표시가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페이저 형태로 바꿔주려면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40 마이너스 90도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이게 소스니까 그냥 대문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어요, 우리가. 자, 그러면 3분의 1 헨리가 이제 우리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J 오메가 L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J 자, 오메가가 뭐가 되는 거죠? 3000이 된다. 그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J 100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6분의 1 마이크로페럿은 J 오메가 C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J가 되는 거고 오메가는 뭐예요? 3000. 그 다음에 6분의 1 페럿이니까 1메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000이 된다 이거죠. 이거 여기서 이거는 뭐죠? 옴. 이것도 뭐죠? 옴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구한 거를 가지고 회로를 한번 변환을 시켜보면 회로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자, 40 마이너스 90디그리가 되는 거고, 자, 저항은 1.5K 옴 그대로죠. 옴은 이제 생략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1이니까 J 이제 1000이 되는 거고 1K가 되고 여기 저항은 마이너스 J 2000으로 나타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는 뭐죠? 직렬이잖아요. 직렬이고 우리가 구하는 게 이게 IT니까 이게 페이저 형태로 되면 대문자 I를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상에서 IT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시켜주고 주파수 영역에서 I를 구한 다음에 다시 시간 영역으로 우리가 역변환을 시켜주는 일련의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직렬이잖아요. 직렬이면 이거를 더해주면 1K 빼기 2K가 되겠죠. 간단하게. 그러면 요거 직렬이면 자, 요거랑 요거랑은 어떤 관계죠? 요거하고 요거는 병렬이잖아요. 병렬. 그래서 회로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꾸며주면 자, 40 마이너스 90디그리 자, 1.5K 요거 이제 왜냐면 이제 여기 심벌들이 합쳐지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박스로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0이 되는 거고 가로치고 1K 빼기 2K가 되고 이게 옴이라는 거 생략해 주겠습니다. 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잖아요. 요거 I 대문자 I. 그러면 우리 전체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는가? 요거랑 또 직렬이죠. 그러면 뭐죠? 옴의 법칙을 사용하면 우리가 I를 구할 수 있습니다. I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I가 40 빼기 90디그리 옴의 법칙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1.5K 더하기 그 다음에 직렬이니까 J 1000 가로치고 병렬 1K 빼기 1K 다 지우고 가로치고 1K 빼기 J 2K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쭉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 이제 계산기를 써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래 값이 2.5K 36.87 디그리가 되고 40이 되고 마이너스 90 디그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써주면 뭐 어떻게 나오느냐? 16이 되는 겁니다. 16 마이너스 126.9 디그리가 되고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K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미리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파수 영역에서의 전류값 구하고 이걸 다시 우리가 뭘로 와야 되는 거죠? 시간상으로 IT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IT는 어떻게 구해준다고 했죠? IT의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변환시켰으니까 우리가 강제로 요거를 지금 인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빼니까 요거 기본 형태가 요거야 된다고 했잖아요. IT는 IM의 코사인 오메가 T 그 다음에 세타가 된다라는 거 기본 형태가 된다는 거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고 전전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 위에 카드 나오는 거 이거 꼭 한번 강의를 듣고 이거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16 코사인 자 오메가가 3000이라고 해서 3000t 빼기 126.9 디그리 미리 암페어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흐르는 IT를 어떻게 구하는지 보면 간단히 요점을 정리해주면 시간상에서의 IT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저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영역으로 회로를 요거처럼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매 법칙 같은 거, 뭐 전압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모든 테크닉들, 회로 해석 방법 다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I를 주파수 영역에서의 I를 일정 구했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시간상의 IT이기 때문에 다시 역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 여러분 충분히 다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드 어널리시스 한번 적용해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뭐 노드 어널리시스, 메쉬 어널리시스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한번 볼까요? 요거는 회로가 이미 주파수 영역으로 다 변형이 되어 있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노드 어널리시스 혹은 메쉬 어널리시스 돌려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V1과 V2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자, 먼저 회로를 보고 여기 이제 KCL을 써서 노드 어널리시스를 한번 써볼게요. 이제 KCL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자, 먼저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뭐다? 0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은 0이다. 혹은 여기 요 노드를 바탕으로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0이다 라는 게 성립되니까 흘러나가는 걸 우리가 보면 여기 V1이 5가 된다 이거죠. 자, 지금 이게 이제 볼드가 왜 볼드? 주파수 영역에서 이미 페이저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볼드가 쓰여졌다는 거 여러분 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V1 빼기 J10 빠져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로 빠져나가는 거죠. 요로 빠져나가는 어떻게 하니까 V1 빼기 V2에다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이게 두 개 뭡니까? 병렬이잖아요. 병렬. 이거 병렬을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J5에 병렬 J10이 된다 라는 거예요. 병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어디 볼까요? 자, 똑같은 마이너스 J5에 1 더하기 J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거고, 이걸 맞춰주면 J10이고 여기 마이너스 2고 1이 되고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럼 이걸 또 이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J10이 된다 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고 이건 마이너스 J10이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J10.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1, 0디그리, 즉 요거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노드, 여기 요 노드잖아요. 요 노드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요 노드에서 여기 나가는 거, 여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가 뭐예요? 합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 나가는 게, 즉, 요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소스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노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세 개로 분산해서 나가는 거, 이 관계식으로 우리가 써주면 자, V2 나누기 10이 되는 거고, 자, 요거 그 다음에 V2 나누기 J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로 나가는 거니까 V2 빼기 V1에 마이너스 J10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게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써줘야지.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 충분히 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쳐 써주면 이거 마이너스 0.5의 극형식 꼴을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꼴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럼 오일러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 써주면 이게 코사인 90도는 어떻게 해요?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J 0.5로 우리가 또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문제를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거 이렇게 빼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형식을 맞춰줘야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복소수 형태로 우리가 극형식을 우리가 복소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1번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자, 1번 프라임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이게 0.2 더하기 j 0.2 v1 빼기 j 0.1 v2 1이 된다 이겁니다. 2번 프라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j 0.1 v1 더하기 0.1 빼기 j 0.1 v2가 되는 것이고, 이게 j 0.5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v1은 1 빼기 j2가 된다 이거죠. 자, 1에다가 실수 1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2, 여기에 위치한 게 이제 v1이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미지널이고 리얼 파트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v2라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2 더하기 j 4가 된다 이거죠. 마이너스 2 여기 즉 여기가 v1 여기가 v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떤 형태, 페이저 폼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페이저 형태로 바꿔주면 이거의 크기가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각도는 탄젠트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이걸 고쳐주면 2.24 마이너스 63.4 디그리. 요 디그리 요 표시 빼뜨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극형식 페이저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요가 되고, 탄젠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4가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4.47에 116.6 디그리의 값을 걷는다 이거죠. 자, 이거 볼트니까 단위 꼭 이렇게 써주고요. 자,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되죠? 시간상으로 반환되면 시간상으로 우리가 v1t하고 v2t를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거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구할 수 없죠? 왜? 여기서 뭘 안 알려줬죠? 어떤 정보를 안 알려줬어요? 오메가라는 정보를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로가 시간상에 있어서 우리가 주파수로 변화하려면 반드시 이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 오메가에 대한 정보, 즉 각 주파수에 대한 게 이제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이미 변환이 됐기 때문에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역변화 시켜더라도 2.24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63.4 디그리 하고 v, 그 다음에 4.47 코사인 오메가 t 더하기 116.6 디그리로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 오메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미지에서 그냥 오메가로 그냥 돌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이건 이제 메쉬 어널리시스 한번 구해서 푸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 어널리시스. 자, 메쉬 어널리시스 풀기 위해서 여기 이미 정해졌네요. I1T하고 ITT2를 말해.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쪽이 표현해주면 이게 I1이 되는 거고, 뭐 이쪽이 I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종속 전화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보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오메가가 뭐냐 라는 거예요. 오메가가 여기서 뭐죠? 10의 3승 라디안 퍼 세컨이라는 걸 먼저 구했습니다. 자, 이거를 구했으면 이제 주파수 페이저 형태의 주파수로 우리가 이제 변환해 줘야 되는데, 인덕터가 자 4mm 헨리가 있어요. 인덕터가 4mm 헨리부터 우리 변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J 오메가 L이 된다고 했으니까 J가 되고, 자 이게 10의 3승이 옵니다. 그 다음에 4가 오고 10의 마이너스 3승이 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J 4 옴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헨리가 옴으로 주파수 영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500 마이크로 페롯이죠. 이건 어떻게 돼요?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니까 J가 오고 오메가는 10의 3승이 오고, 이거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고쳐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J 2 옴
0으로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인덕터 캐패시터에 대한 거 다 구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회로를 한번 바꿔주겠습니다. 아, 하나 빠먹은 거 있네요. 여기다 뭘 해줘야 되죠? J10 sin 10의 3t가 되면 이게 어떤 형태? 이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10의 2의 J 13t 10의 3승 t로 표현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하면 위상 변화가 없으니까 0디그리 즉 10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DC에서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데 이게 AC 사인파니까 여기 물결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이걸 10이라고 하고 0디그리 그냥 뭐 써주죠. 뭐 하고 하면 회로가 3, 5미 되는 거고, 자, 요거는, 자, 3, 1이 했니가 요거로 변했죠? J, 4, 5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J, 2, 5으로 변했고, 자, 종속 전화번, 이거 어떻게 되냐? 2고, 페이지 형태니까 I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I가 되고, 여기 I1도,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I1이 되는 거고 대문자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I2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식 뭘 쓰면 돼? 메쉬 어널리시스 쓰기 위해서 이제 KVL을 적용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이 루프 안에 있는 모든 전압의 합은 제로다 라는 거 하면 어떻게 되냐? J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근데 내려가는데 지금 여기 올라가는 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J4에 I1 빼기 I2라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쭉 가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향 바꿔줘야 되니까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걸리니까 3I1 해서 0 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이거 그냥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공식도 이거 적용해서 해주면, 자, 먼저 이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여야 돼. 근데 지금 I1이 내려가면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라는 거죠? 막는 거죠. 올라가는 걸. 그래서 순수하게 올라가는 걸 구해주면 J4 I2 빼기 I1 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J2 I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내려가면서 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같으니까 이 I1은 0 이라는 공식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이제 풀어주면 이때 I1이 어떻게 나오느냐? I1은 14 더하기 J8 나누기 1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로 변환을 해주면, 뭐 계산기로 변환도 해주고 아니면 계산기 없으면 여러분이 뭐 손으로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암페어로 나오는 거고. 그럼 I2는 어떻게 나옵니까? I2는 13분의 20 더하기 J30이 되니까 이거 변환해주면 2.77 56.3디그리가 돼서 나온다는 거.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가 뭐죠? IT잖아요. 시간상에서의 IT니까 또 한 번 변환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변환 빨먹으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이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1.24고 뭐 이거 기본적인 형태. 자, 이게 뭐라고 했죠? 10의 3승 t 더하기 29.7디그리 A가 되는 거고, 단위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건 습관이에요. 안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 안 쓰고 그러면 또 헷갈리게 돼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3승 t 더하기 56.3디그리 암페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메쉬 어널리시스도 적용해서 풀어줬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뭐 메쉬 어널리시스도 되고 너드 어널리시스도 되면 뭐 슈퍼포지션도 당연히 되겠죠.
그럼 우리 슈퍼포지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요거 이제 문제 이렇게 있는데 뭐를 구하는 겁니까? 여기 요거의 전압을 구하래요. 전압. 그럼 소스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소스가 지금 두 개가 있네요. 전류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이미 주파수 영역에서의 회로를 다 변환을 시켜줬고, 그럼 오메가가 없으니까 굳이 IT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페이저 형태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이런 정보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이거 병렬이잖아요. 이거 병렬, 요거 병렬, 요거 병렬인데, 그러면 자, 5 먼저 병렬인 5 에서 J 10을 해주면 이걸 병렬해주면 4 빼기 2 5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J5의 병렬 J 10을 해주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냐? 마이너스 10J 옴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J5 그 다음에 10옴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2 더하기 J4 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회로를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요. 1, 0 디그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볼이 합쳐졌으니까 이렇게 박스로 할게요. 박스로 하고 이게 뭐냐? 4 빼기 j2가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뭐가 됩니까? 요거 심볼이 합쳐졌으니까 마이너스 j10이 되는 거고, 이것도 심볼이 합쳐졌으니까 자, 이거는 2 더하기 j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전류원 내려오는 거까지 해서 회로 변환, 회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죠? 요거의 V1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요거에 의한 영향, 요 소스에 의한 영향. 자, 요게 지금 이게 왼쪽에 있잖아요. IL이라고 합시다. 요 IL, IL이래. 즉, 요거에 의한 영향을 우리가 VL이라고 합시다. VL. VL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의한 영향, 때 요거는 우리가 오른쪽에 있어요. VR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합쳐주면 되는 거죠. VL 더하기 VR. 이런 식으로 합쳐주면 된다 이거죠. 즉, 요 소스, 요 전류원에 의한 영향을 우리가 구해주고, 이 전류원이 이 V1에 어떤 영향을 구하는지 먼저 여기서 구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전류원을 꺼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전류원을 꺼준 다음에 요거를 꺼주고 요거를 킨 다음에 이 전류원에 의해서 생기는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준 다음에 이 두 개가 그럼 동시에 켜졌을 때 어떻게 돼? 각각 계산한 걸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회로 요거 전류원을 턴 오프 해야 돼요. 턴 오프. 턴 오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전압원을 턴 오프 하면 숏이 되는 거고, 전류원을 턴 오프 되면 오픈이 되는 거니까 회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1, 0 디그리. 자, 숫자는 굳이 안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했죠? VL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VL. 자, VL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류가 가다가 여기로 흘러지고 여기로 흐르고 여기로 흐르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죠? 아니, 무슨 법칙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직렬이 되고 병렬이 되니까 이거 합친 다음에 오메 법칙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즉 VL은 어떻게 되느냐? 자, VL은 자, 처음에 요거 4 빼기 j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병렬이죠. 여기 요게 병렬이니까 요거 직렬이니까 요거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2 빼기 j 6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이제 병렬이니까 요 표시가 온 거고, 그 다음에 뭘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류가 가니까 1이잖아요. 그리고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냐? 2 빼기 j2 볼트가 돼서 나온다 라는 걸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에 의한 영향, 요 소스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요거를 턴 오프 시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이 돼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요거 굳이 숫자는 안 쓰겠어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가 방향이 어떻게 방향이 이쪽 방향이네요. 이쪽 방향이고 0.5 마이너스 90디그리는 우리가 이걸 바꿔 쓰면 0.5 J가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0.5의 크기인데 이게 여기에 위치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복소평면으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J 0.5로 우리가 표시가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여기고 요거를 우리가 지금 요거 구하는 거니까 VR이라고 놓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류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네요. 전류 분배 법칙. 전류가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J 방향 바뀌어서 J5가 될 텐데 J5 암페어가 흘러가다가 요로 흐르고 해서 가는 전류가 I 여기서는 I1이라고 하고 그럼 I1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서 요거랑 곱해주면 VR이 되니까 VR은 I1 곱하기 요거 지금 4 빼기 J2가 되는 거죠. 지금 요게 요거니까. 그러면 이 I1만 구해주면 되네. 그럼 I1은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쭉 가니까 J0.5 곱하기 자, 요거의 직렬 저항이 뭡니까? 요거의 직렬 저항이 4 빼기 J1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의 저항은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J4가 되는 거고 그때 흘러가야 되는 게 요로 흘러가는 거니까 2 더하기 J4가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놓고 계산을 쭉 돌려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요거가 마이너스 1V가 납니다. 마이너스 1V 실수만 나와요. 실수만.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요거라고 했잖아요. 1번에서 구한 요거랑 2번에서 구한 요거를 합쳐주는 거니까 V1은 어떻게 되느냐 1번에서 구한 요거죠. 2 더하기 j2 그 다음에 2번에서 구한 마이너스 1V를 해주면 1 빼기 j2 V 전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중첩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태분인 등가회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 요 문제에서 우리가 요거 이제 V2라고 하고 요걸 이제 띄었어요. 여기를 이제 띄었을 때, 자, 요걸 띄었을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 오픈 서킷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바라보는 전압, 즉 VOC하고 여기서 바라보는 전류, 저항,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지금 우리가 저항이 아니라 임피던스. 왜냐면 여기 복소수 텀이 있으니까 임피던스 ZTH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거 그대로 갖고 오면 요 회로 우리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 가운데 아까 전에 마이너스 J10 있는 것만 우리가 이제 제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서 여기다 1이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지금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자, 이것도 지금 KVL에 의해서 이것도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V1은 소수가 어떻게 돼요? V1 V1은 어떻게 됩니까? V1은 그냥 4 빼기 J2 볼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V2는 어떻게 돼요? V2는 여기가 이제 V2인데 지금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고 이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J0.5라고 했으니까 방향을 바꿔주면 우리가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주면 이게 어떻게 돼서 플러스 J0.5가 돼서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되니까 V2는 어떻게 됩니까? J0.5 곱하기 2 더하기 J4가 돼서 나올 거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쪽에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J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 오픈된 전압 VOC는 뭐예요?
V1 빼기 V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예요? 4 빼기 J2 플러스 2 빼기 J가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6 빼기 J3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오픈된 전압 구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돼요? 임피던스. 여기서 바로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 자, 그럼 이거 임피던스 어떻게 구합니까? 임피던스. 자, 여기 이렇게 박스에다가 4 빼기 J2 하고 오픈이 되고, 여기 2 더하기 J4가 되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회로의 순수한 어떤 임피던스의 성질을 갖고 싶은 거지, 이 전류원이나 전압원 같은 건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 출력단의 임피던스, 즉 우리가 원하는 요 노드, 이 두 개 노드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오프 시켜준다. 오프 시키면 전류원은 뭐가 된다? 턴오프가 되면 전류원은 오픈이 되고, 전압원은 숏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오픈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전류원은 다 날라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여기서 Z 임피던스 TH를 구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구해야 된다고 하죠? 가상의 소스 1A. 요거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죠. 전압원을. 그럴 때 여기 걸리는 전압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류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직렬이잖아요. 직렬이니까 6 더하기 j2가 된다 이거예요. 직렬로. 그러면 직렬로 돼서 곱하기 1가 되는 게 이게 VTH 전압이 되니까, 그때 1을 여기로 해주면 1 여기 VTH래요. VTH가 아니죠. 뭐예요? VOC. 원래는 이제 VTH라고 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VOC 하면 이게 뭐가 나니까 6 더하기 Z2가 되는 거고, 6 더하기 J2 2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임피던스 TH라고 놓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회로를 정리해 주면 여기서 갖고 온 전압 사인이니까 물결 표시 이렇게 해줘야죠. j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뭐가 되는 거죠? 6 임피던스 6 더하기 j2가 되는 거고, 이게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VOC고, 아까 전에 여기 뗐던 게 어떤 걸 뗐죠? 마이너스 10옴 요거를 떼어준 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걸 다시 갖다 붙여주면 그래서 J10옴이 돼가지고 우리가 테브닌 등가 회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죠? 주파수 영역으로 우리가 회로를 변환시켜줘도 테브닌 등가회로, 슈퍼포지션, 메쉬 어널리시스, 노드 어널리시스, KOL, KCL 어떤 거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까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여기 우리 테브닌 등가회로를 정리를 해줬으니까 이건 뭐 노튼 등가회로로 정리해 주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증폭기에서도 과연 이게 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하죠. 맞아요. 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 첫 번째 뭘 확인해 줘야 된다? 오메가를 확인해 줘야 된다. 오메가가 뭐죠? 2 라디안 퍼 세컨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뭐냐? 요거, 이게 코사인인 거. 오케이, 코사인 J12 사인 ET 더하기 30°가 되는 거고, 이게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거 익숙해지면 굳이 그렇게 이런 식으로 확인 과정 안 거쳐도 됩니다. JET 더하기 30°.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반복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속 뭐 일종의 세뇌 교육이라고 여러분이 뭐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VS를 페이지 형태로 해주면 어떻게 되냐? 12하고 각도 30°. 아마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코사인이라는 거 확인하고 바로 12하고 30 갖고 와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럼 세 번째로 해줘야 되는 거. 시간상에서의 캐패시터나 인덕터를 우리가 주파수상으로 변환시켜 줘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캐패시터만 있죠. 0.5 마이크로페론.
이거를 우리가 주파수성으로 하면 j 오메가 c분의 1로 된다고 했으니까 j 그 다음에 요거 2는 오메가는 2가 되는 거고 0.5가 되는 거고 이건 뭐야 10의 6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j 10의 6승 옴으로 된다 이거죠. 캐패시터 페럿이 옴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이 증폭기의 형태를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증폭기입니까? 비반전 증폭기 형태입니다. 자, 비반전 증폭기 형태라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쁘게 써볼게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 vs 소스 여기 vs. 자,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거 이제 임피던스로 표현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주파수 영역이니까 다 임피던스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해서 우리가 구하는 건 V가 우리가 이걸 구하는 거야. Z1.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Z1의 값을 우리가 구해볼까요? Z1은 뭐예요? 요거 병렬이니까 10K 병렬 마이너스 J 10의 6승이 되는 거고, 그럼 Z2는 그대로 오니까 2K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비반전 증폭기의 공식 구했죠? 어떻게 된다고? 개인 공식. 출력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자, 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증폭기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뭐냐 하면 요 입력단에 걸리는 이 전압은 항상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입력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제로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이 증폭기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요 위에 주민 강의 간략하게 뭐 한 3-40분이면 볼 수 있는 이 주민 강의 꼭 한번 보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증폭기 원리에 의해서 여기 VS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게 I라고 하면 I는 VS 나누기 Z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I라는 게 여기로 흘러 들어갑니까? 여기로 흘러 들어가요? 안 흘러가잖아요. 왜냐하면 증폭기로 들어가는 전류는 제로다. 그러니까 이 I라는 거는 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방향이 여기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 여기 VS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Z1 곱하기 I가 여기 전압이 되는데 이게 뭐냐? VO가 된다 이거죠. 그럼 VO라는 거는 여기 VS 더하기 Z1 I가 되는 거고, 그때 이거를 우리가 대입해주면 Z2 Z1 더하기 1의 V 글씨가 엉망이네요. VS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값 대입하고 요거 값 여기다 대입해 줘 가지고 풀어주고, 그 다음에 VS가 요거 아니까 요거 아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대입해서 계산기로 들여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2.646 더하기 J 35.477 볼트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로만 끝나면 안 돼. 뭘 해줘야 되겠죠? 페이저 형태로 바꿔야 되냐. 페이저 형태. 그럼 절대값을 해주면 72가 되는 거고, 각도는 29.52 각도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페럿이 있다는 말은 시간상에서를 구해야 돼. 여기 시간상에서의 VOT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시간상.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뭐야? 이건 주파수상의 값이고, 페이저의 주파수상의 값이고, 시간상의 값 VOT를 구해줘야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냥 기본적인 형태. 코사인. 자, 오메가가 얼마라고 했죠? 오메가가 여기서 ET라고 했으니까 ET 더하기 29.52 디그리 전압으로 돼서 정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즉, 이 회로에서 이 증폭기를 가진 회로에서 사인파를 이렇게 인과해주면 출력단이 증폭되고, 증폭이 되면서 위상 변화도 살짝 있게 살짝 있다 이거. 위상 변화도 살짝 가지고 출력으로 나온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가장 핵심적인 거 했습니다. 증폭기까지도 우리가 페이저 변환을 해서 주파수 해석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뭐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복소 평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 이게 여기 위에 나오고 있는데 삼각함수와 복소수 여기 카드로 나오고 있는 부분, 거기서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쭉 읽어 보시면 그냥 그림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이거 6 더하기 j8이 복소평면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이 크기니까 이게 10에 53.1디그리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 각각의 합을 더하면 우리가 요거 더하기 어떤 뭐 예를 들어 요거 더하기 있으면 이게 마른 목골로 돼 가지고 이게 두 개 합이 이렇게 나오고, 그때 우리가 실수축이 전압으로 나온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다 극형식 지수함수, 복소수 함수, 복수 평면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법을 다 배웠고, 아마 지금 예제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여러분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책에 있는 거 한번 가볍게 읽고 가시면 되지, 뭐 심도 있게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저에 관한 내용 확인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력에 대해서, 이제 AC 전력, 교류 전력에 대해서 이제 배우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